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미럽데이의 주제에 직관적으로 타이틀을 걸어서 노는 공간을 일하게 하라, 로컬 공간 운영자들과 함께하는 지역 자산 활성화 전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 아주 간단히 하고, 저는 오늘 저희 서비스 소개보다는 여기 아마 많은 저희와 같은 프롭테크 기업분들, 담당자분들도 계시고 흥미롭게도 또 공유재산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서 뭔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자리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좀 기업의 입장에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 드리면, 저희 엔스페이스는 활성화되고 있는 공간이 N개로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지어진 회사고요. IT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제 머물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소셜 디벨로퍼 컴퍼니입니다. 이 머물기 좋은 도시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야 되고, 또 아까 우리 다락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이 되게 좋아야 되고, 그리고 뒤에 우리 어반플레이 대표님이랑 많은 대표님들이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문화적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그 머물기 좋은 도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저희도 같이 모색하고 있는데요. 저희 엔스페이스의 대표적인 플랫폼은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전국에 정말 많은 공간 기획자, 아까 서울시에서 말씀하셨던 민간 운영사로 예상될 수 있는, 추정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많구나를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희가 생태계를 좀 연결해 왔고, 오늘 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번 돈을 조금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싶어가지고 유휴부지에 이제 그 사회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시행들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제주도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함덕에서도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부동산의 모델들, 같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조금 개발하면서 좀 업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리고 오늘 좀 제 발표의 주제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이제 운영사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실제로 공간을 좀 개발하고 그런 R&D를 통해서 공간 운영에 대한 또 구조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오늘 주제가 될 수 있는 공유재산이라든지 정부나 혹은 공동체, 법인들이 좀 갖고 있는 이런 부동산들이 조금 더 사회적 가치 실현해서 잘 활용되면 어떨까, 이런 연구들을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주제의 발표자로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노는 공간, 저이용되고 유휴 공간들을 말하는데요. 저희는 이런 공간들을 운영이 멈춘 공간, 운영자가 없는 공간, 운영하는 주인이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첫 번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향으로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적절하게 처분이 돼서 자산의 가치를 전환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저는 세금의 투입을 많이 하지 않고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도 않고도 새로운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실수요자들의 니즈를 빠르게 반영을 해서 그 공간을 잘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과 실제로 그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공급자분들이 잘 만나지 못하는, 요것이 좀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주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프롭테크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다? 저희는 연결 본능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저희 스스로 이런 AI나 뭐 데이터나 IT 기술로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 하나하나를 활성화시키는 건 사실은 어려워요. 저희 같은 기술과 정보가 있는 회사들, 또 서비스 감각이 있는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국에 그런 감각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주체들을 빠르게 그 공급자들과 연결을 해서 이 부동산에, 이 공간에, 이 자산에 가장 적합한 컨텐츠를 공급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드리고 연결해드려서 그 자체에서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돕는 일들이 저희 같은 프롭테크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국에 다양한 민간 공공의 유휴시설들이 있지만, 오늘 또 공무원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고, 또 지금 또 뭐 새로운 정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막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공모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실제로 저희도 연구나 용역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몇 분 만나서 인사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이용시설에 대해서 진짜 고민들이 많으세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저희는 앞에 공교롭게도 또 공무원분들 두 분이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짜고 온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기업의 입장에서 이 공유재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좀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공유재산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하는 공유재산은 많은 권리들 중에서 부동산에 좀 한정해서 발표를 드릴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 2021년도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자산이 공유재산이 573조 정도의 규모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한 3, 4년 지났으니까 조금 더 가치가 증가했을 수 있고 아까 우리 서울시 담당관님 발표 들어보니까 더 많은 자산들이 사실은 생기고 있는데 이 많은 자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그만큼 빠르게 늘고 있느냐. 네, 실제로 저희가 많은 인터뷰를 좀 해보면은 전담 부서라든지 사실 펀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방향성들이 나오시는 건데 전국의 지자체 단위에서는 사실 그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십니다. 저희도 상담을 해보니까 그런 고민이 많고 또 사실 공무원분들은 행정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자산의 전문성은 아까 우리 그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민간이나 실수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업가들 또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사실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는 한계가 좀 있고 또 세금과 재정을 계속 투입하기도 부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전체 공유재산의 51%가 무려 51%가 20년 이상 노후화돼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심이 많다. 이런 자료들이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이제 저 같은 프롭테크 기업가에게는 너무 아까운 거죠. 노는 공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세요. 뭐 역시 국토연구원 자료를 갖고 왔지만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행정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민간 프라이빗한 그런 어떤 민간 운영사가 관리하는 자산과 좀 다르게 공헌성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리를 증진하거나 실제 수요가 그래서 경제적 가치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민간 기획 운영사들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이 콜라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실 제 앞에서 담당관님 너무 잘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공공기관 파트너분들을 많이 만나고 받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좀 방향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냐면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그렇게 많은 공간 운영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우리 지자체에 비어있는 공간이 뭐뭐가 있습니다. 뭐 상가 공간도 있고 뭐 청사 밑에 무슨 공간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몇백억 규모 이상의 공간들은 뭐 어떤 심사와 승인이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되게 그 밑에 되게 생활복리 시설들도 진짜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뭘 주시냐면 요런 공간들에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게 좀 저한테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하나의 모듈들인데 아까 뭐 창고도 있었고 저희 같은 공간 대여 자유 업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대여도 있고 또 뒤에 발표하실 여러 가지 F&B나 스테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의 모듈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떤 공간에 대한 참고로 자료는 공유드린다고 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 너무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간 모듈을 먼저 있을 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이 재산들이 어떤 모듈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먼저 큰 그림을 정해놓으신 다음에 우리 프롭테크 오늘 포럼에서 주신 자료 있죠. 거기 보시면은 대표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그 대표 플레이어들이 그 영역에 사실은 되게 작은 주체들을 다 연결해 놓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전국에 7만 팀의 공간 대여 업체들이 연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플레이어들 같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을 저는 첫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공간 대여업에서는 작년에 저희 플랫폼에서만 1292년치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시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전국의 공간들을 저희가 1292년치를 팔았고 면적으로 치면 축구장 6,000개 넘는 면적을 저희가 팔았는데 그만큼 굉장히 뭐 공간 대여업은 사실 또 부동산업에서 되게 작은 영역이거든요. 아직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실수요자들이 공간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 이제 재산들에 어떻게 보면 적용할 것인가
이런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재밌는 자료인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정말 그 저희 플랫폼에서 이렇게 주요 타겟들이 검색하는 어떤 공간을 찾는지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제가 모아왔어요. 검색어들의 이제 모음인데요. 저희 자체적인 프레임으로 좀 나누면 몇 가지 구분점이 있습니다. 먼저 세대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청년 청소년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청년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키워드들이 있고 요즘에 가족 단위나 이제 어르신 시니어들의 공간들도 많이 니즈가 생기면서 이런 키워드들을 찾는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었고, 또 세대를 넘어서 경제 활동, 영어로 치면 저희 플랫폼도 스타트업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쓰니까 그런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이나 크리에이터 분들 그리고 각 분야의 산업에 계신 분들이 찾는 공간들의 요소들이 키워드들로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로 보면은 여행부터 쇼핑, 문화, 공방, 연습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키워드들로 공간을 찾으시기도 하고, 지역권으로 보면은 도심과 역세권. 도심과 역세권에서는 굉장히 직장인 분들이 루프탑을 많이 찾으십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 중에 잠시 쉬어갈 이런 루프탑 이런 걸 찾는 니즈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한적한 시골권에서는 숲, 이런 바다, 이런 자연이라는 키워드에 만약에 청년이 찾는다 이러면은 뭐 거기에 맞는 뭐 아까 워케이션도 나오셨고 여러 가지 형태 로컬 호텔도 있고 그렇게 묶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잘 이제 들여다보시고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공유 재산의 특징이 어느 지역권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가, 어느 직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쓰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공간의 니즈와 수요청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는 프로그램과 플레이어를 찾으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공간을 좀 재밌게 유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번 사례를 소개해드릴 때마다 재밌어 해주셔가지고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요즘에 좀 뜨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컨셉추얼한 공간들이 있는데 최근에 발견한 안도라는 곳이에요. 제가 갖고 오는 공간들의 특징 다 우리 동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곳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인데, 안도라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되게 조그맣니다. 10평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인데 상가주택 1층에 있어요. 1층을 그렇게 개발하신 거예요. 근데 스터디룸이고 모임 공간이에요. 테이블 하나 안온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걸 주변에 어떤 컨셉으로 꾸몄냐면 요즘에 그 테라리움이랑 비바리움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작은 정글을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취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되게 분위기를 안온하게 만든 게 이 공간의 특징이에요. 스터디룸입니다. 종류는 이렇게 파는 공간들도 너무 재밌고, 그러면 역시 이제 지하 개발, 지하 공간에 대한 개발이 되게 관심들이 많으신데 전원주택 밑에다가 수익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이제 되게 코지한 이런 피스카 맨션이라는 공간 이름인데 코지한 스튜디오를 만드셔서 또 수익 활동과 이제 주거와 수익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는 99%가 소규모 자영업자분들, 크리에이터들이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스케일은 좀 작을 수 있지만 되게 재밌고 일상 공간이 많습니다. 비호소는 대전에 있는 공간인데 공간 자체는 되게 평범한 건물 안에 있지만 그 안에가 너무 재밌어서 이분이 이제 가구 오브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전시 공간, 파티 공간, 촬영 공간으로 공간을 팔고 계세요. 되게 유니크하게 복합 공간을 만들어내셨고, 낙산수화 같은 경우는 여기도 되게 평범한 그냥 작은 다이닝 룸 같은 거실 같은 공간인데 통창을 되게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밖에 낙산 이제 뷰가 보이거든요. 그걸 컨셉으로 스몰 럭셔리 그 컨셉을 잡으셔서 프라이빗한 다이닝 룸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세요. 5시간에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작은 소모임이 되게 누군가 좀 귀한 분들, 특별한 분 모시고 특별한 어떤 모임을 하고 싶다. 이런 데를 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산 뷰를 즐기시는 거죠. 역대급 인기 장소입니다. 근데 평범한 것 같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어떤 컨셉을 입히느냐에 따라 되게 그 지역의 독특한 장소성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뭐 요즘에 촬영 많이 하시니까 이런 촬영 스튜디오 호리존 공간들, 옥상, 대구에서 옥상 파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이엔터는 되게 유명한 전국에 80개가 넘는 연습실을 운영하는 브랜드 메이커 분들이신데 옥상 같은 곳에서 요즘에 이제 메가크루
단체로 연습하시고 단체로 뮤직비디오 찍으시잖아요. 그런 곳들의 공간도 유통하시고 정원과 밀밭 포천에 있습니다. 3,500평의 밀밭을 촬영 장소로 공유하시는데 시간당 4만 원에서 10만 원 아주 저렴하게 되게 재밌게 부모님 운영하신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공간에 직접 뭔가 컨텐츠를 기획하고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할 거를 상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그거를 유저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사용자에게 재량권을 주고 우리는 공간에 그냥 되게 다양한 거 특수성을 공유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재밌게 쓰고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요즘 좀 특징이에요. 이렇게 한 평짜리 라디오 방송실 이런 것들도 있고 연습실. 요즘 마포구에는 연습실 지하 공간이 씨가 말라가지고 다 연습실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지하실이 되게 귀한 매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합주실 이런 거 다 조용한 데서 해야 되니까 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공간들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네, 아까 제주에 있는 오피스 제주 워케이션의 대표적인 아이템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천혜의 경관을 활용해서 유저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장치를 되게 잘 만든 팀이죠. 양양은 공유재산 양양군에서 운영하고 있죠. 바다뷰를 활용해서 역시 사람들에게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인 강사들이 헬스 트레이너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운동시설도 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밍 같은 것도 등록돼 있고 농구장 촬영도 할 수 있고 저희 지금 갖고 오진 않았는데 수영장 레일 하나 그런 것도 공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재밌고 기특한 아이디어로 공간을 정말 쓸모있게 잘 운영하시는 운영자들이 스페이스 클라우드에만 7만 팀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유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 컨텐츠는 아주 많다. 아주 많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져요. 공간 많은 거 압니다. 정수현 대표님 진짜 들은 질문이에요. 많은 거 아는데 정말 우리 그 지자체의 상황에 맡기고 신뢰할 만한 운영할 그룹이 없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운영사, 민간 운영사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에만 7만 팀이 넘으니 전체적인 공간 임대 비즈니스, 리테일 이런 쪽 시장의 민간 운영사의 그 예상 수요처는 저는 사실 50만이라고 제가 보수적으로 갖고 왔지만 자료 찾아보시면 리테일 매장 기반 운영사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한국에 자영업자의 한 25% 정도를 이제 매장과 리테일 운영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발굴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의 매력적인 운영사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저는 사실 우리 공무 조직들의 이제 앞으로의 미션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에만 한 1년에 10,000팀 정도씩 들어오니까 정말 재밌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조직들은 사실 많아요. 그런데 찾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냥 단순히 공간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 공무조직 분들의 그 어떤 주민 수요를 채워야 되는 그 니즈를 잘 이해하면서 약간 그런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좀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공간 자체를 잘 운영해서 재정이 많이 필요 없이 스스로 운영을 잘하는 이 세 가지 삼박자를 다 갖춘 그런 운영사들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그 담당관님이 서울시 담당관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셨다시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 때문에 그 수많은 공유재산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민간 운영을 할 때는 위탁, 용역 이런 방식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민간 기업들 입장에선 되게 좋지 않은 조건의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너십을 갖고 막 우리 공간처럼 인테리어를 투자한다던가 뭐 에너지를 투입한다던가 밤새서 뭔가 에너지를 아까 우리 호스트님들처럼 만들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 부동산 자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는 구멍이 나는 것 같아요. 공간은 많지만 민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헌신적으로 공헌형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매물들이 인 거죠. 우리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요거를 조금 해결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게 약간 영국의 케이스가 있어요. 베스트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영국은 뭐 이상적으로 제가 갖고 온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이 없어요. 정부가 돈과 재정이 없어서 뭐 민영화를 엄청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커먼즈라고 하는 이 공유 재산들을 그 지역의 이런 좀 지역의 니즈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거나 좀 공공 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혹은 공동체 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작은 단체
단체들에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요. 로컬리즘 액트법이 있고 그 법안에 공동체 이익회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인터레스트 컴퍼니 CIC,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주장하고 있는 아이템인데, 그래서 CIC로 인증이 된 어떤 기업이나 아까 민간 운영사들은 그 뭐 예를 들면 해크니에 있다. 해크니에 있는 어떤 유휴 공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100년에서 99년까지 장기 임대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인스트리트 같은 이제 회사들은 초기에 그 공간들을 매입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있었는데, 저렴하게 매입해서 되게 뭐 사회주택 같은 거 지어서 되게 장기로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 용역으로 3년 4년 일할 사람과 100년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는 회사는 그 공간에 투입한 에너지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발하고 개발 신탁 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 뭐 여러 가지 부동산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 복리 사업을 하는 거죠. 웨스트웨이라든지 해큰 협동조합, 미나엘스페이스, 한국에 되게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CIC들입니다. 근데 그럼 당연히 들어오는 질문이, 일반 민간 기업들이 있는데 CIC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공간을 그렇게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빌려주면.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이들 세금도 투입도 잘 안 해요. 그냥 공간만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이제 이 공간을 가지고 어떤 부동산 행위를 통해서 똑같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이 CIC들이 똑같이 레스토랑 만들고, 똑같이 뭐 사회주택 만들고, 코워킹 스페이스 만들어요. 거기서 나온 이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영 수익 말고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의 35%만 민간 운영사가 가져가요. 그래서 그걸로 회사에 재투자할 수 있어요. 부동산의 수익으로. 근데 65%는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정책 자금으로 환류를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민 일자리를 채용을 한다던가, 지역 축제에 쓰게 한다던가, 아니면 기금으로 조성하게 해서 다른 어떤 좀 사회 투자에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만 이 부동산을 지역 CIC들에게 공급하고 있어요. 요거를 2011년부터 법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는데 그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쫙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한국에 좀 필요하다. 제가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만 성장하고 10년 운영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70%는 아직은 대부분 3년 차의 생존형이에요. 이제 막 자기 앞가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두고, 근데 이제 2단계, 3단계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공간 운영을 잘해가지고 막 몇 개의 지점을 운영한다던가, 너무 잘해가지고 체인을 만든다던가, 법인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좀 공간 자산을 되게 잘 관리하는 팀들이 10%는 나와요. 저는 이 10% 중에 10% 네, 전체의 1%, 이 그룹들을 이제 저희 표현으로 소셜 디벨로퍼로 만들어야 된다. 이고, 저는 이제 한국형 지역 기업을 만들자. 약간 CIC에서 갖고 왔어요. 로컬 인터레스트 컴퍼니를 만들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태안 얘기했는데, 태안 지역에서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면 그들에게는 영국처럼 100년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아까 갑자기 AGMT 우리 세사처럼 로컬 호텔이나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이제 공공가가 나눌 수 있는 제도를 조금 이제 몇 가지 법적 근거나 이런 걸 좀 만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공간이 잘 운영하다가 돈을 벌어서 이제 운영하기 싫다 이러면은 그 부동산을, 영국 같은 경우는 자산을 딱 걸 수 있어요. 그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특혜라든지 잘못된 방식으로 쓰는 것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을 영국이 참 잘 만들었는데, 한국도 그걸 좀 인용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좋겠다. 이게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거고, 결국 이 공유재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좋은 공간 운영팀을 찾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말 오너십을 갖고 그 자산을 발전시키려면은 법이 좀 개정도 돼야 되고 필요합니다. 이걸 다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이제 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글도 많이 보시고 논문도 많이 보시고, 우리 LH 국토연구원의 박수용 박사님 팀도 이런 거 엄청 많이 자료를 공급하셔가지고 많이 아시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뭐가 어렵냐면, 행정이나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체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한 에너지가 들고, 이들을 검증하고 이들이 실제로 실적을 내기까지 그 과정을 쫙 모니터링해서, 이제 영국은 모니터링 제도가 있거든요. 감독하는 것도 굉장한 사실 예산도 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비어있는 구간을, 저는 이제 정무적으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지자체별로 거기에다 민간의 전문가들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프로테크 기업들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저는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부동산 자산의 운용 방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소통해 주시는 저는 위원회가 좀 신설이 되거나 강화가 돼야 된다 주장하고 싶고, 두 번째는 영국 같은 경우는 로컬리티라든지 파워 투 체인지 같이 에이전시 기구들이 있어요. 그 에이전시 기구들이 프로테크 기업들이 다 정보, 기술, 스타 플레이어들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역마다 약간 컨설팅보다는 조금 더 그걸 잘할 수 있게 돕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 중간 조직들이 좀 제대로 있어야지 사실은 작은 단위의 지역 기업들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잘하는 팀들 두 팀 소개 빠르게 드립니다. 공공 에이전시 프로스퍼 포틀랜드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료를 쭉 보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프로스퍼 포틀랜드는 포틀랜드가 굉장히 로컬 브랜드가 활성화된 도시로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만든 주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공 에이전시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산하기구긴 해요. 근데 정작 자료나 아티클을 보면은 거의 뭐 프로테크 기업, 우리 여기 한국 프로테크 포럼 같은 팀들이세요. 그래서 주체들을 일일이 다 알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지 이거를 되게 잘 만드는 조직인데, 이런 전문 조직이 지역마다 사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주체를 발굴하고 모니터링 해주고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뉴욕의 BPCA라는 기구가 있어요. 여기도 살짝 공기업이긴 해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긴 하지만 여기도 배터리 파크 같은 뉴욕이 굉장히 훌륭한 도시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고, 여기는 이제 그런 기준이 있어요. 도시를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거기도 이제 간척지 개발해가지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걸 되게 잘 주체들과 연결해서 커뮤니티 도시를 만들고, 이런 약간 좀 공공스럽지 않은데 공공 에이전시 같은 팀들이 있어요. 뭐 저는 굳이 공익법인이 아니더라도 민간에서도 프로테크 기업들이 뭐 이런 것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파트너십이 이런 아주 조그맣게 그림을 그렸지만은 좀 중간에 있어줘야 공공에서도 믿고 그 주체들을 일일이 막 다 발굴하고 어떻게 다녀요. 서울시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전국의 지자체분들 이거 하자, 서울시처럼 하자 그러면 못한다 해요. 이런 구조를 사실은 조금 만들어주는 거버넌스적인 실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책적으로는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좀 개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체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고, 아까 최고가 입찰이라든지 임대료에 대한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변동이 좀 필요하고, 그럼 그 변동을 왜 하냐? 주체가 필요한데 그 영국의 CIC처럼 우리도 LIC 같은 기업에 대한 정의.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는 용역이나 위탁이 아니라 장기 임대라든지 관리 권한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발전시키고 사업적으로 그 엑셀러레이팅 시켜줄 수 있는 에이전시가 필요해요. 그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요건 우리 프로테크 기업들의 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공헌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의 역할은 이 모든 과정이 잘 돌아가서 정책적으로 계속 환류가 될 수 있게 모니터링하고 감독하고 계속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저는 전국의 573조 공유재산들이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치면, 이런 지역 자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실험이 필요하고, 오늘 같은 자리 만들어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실험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